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그 빗장을 활짝 연 작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첫 천만 영화 실미도입니다. 우리 부대의 목표는 평양에 침투하여 김일성의 목을 따오는 것이다. 이 영화는 국파공작원 양성을 위해 창설된 실미도 부대원들의 실화를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30명 살리자고 3천만 국민의 소원인 평화 통일을 접는 게 옳습니까? 부대원들이 버스를 탈취해 청와대로 진격하는 영화 속 이 장면은 실화를 바탕으로 버스 모양까지 고증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묻혀있던 이 사건이 어떻게 영화화될 수 있었을까요? 문민정부 들어서야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문화예술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과거에는 좀 다 손대기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영화계는 새바람을 맞이합니다. 동시에 그 시절 말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영화화됐죠. 동베를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중 간첩부터 대통령 암살 사건을 다룬 그때 그 사람들, 군사 정권 시절을 배경으로 한 박하사탕 등이 이 시절 작품인데요. 영화 박하사탕은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온 한 남자의 삶을 재조명하며 그동안 금기시됐던 5.18과 고문 치사 사건을 소재로 했습니다. 이후 햇볕 정책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엔 평화적 기류가 형성되는데요. 이 무렵 남북한 군인들의 우정을 그린 영화가 개봉합니다. 형, 안 내려올래? 북한군을 적이 아닌 한 인간으로 그린 이 영화는 당시 개봉 6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기념비적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건드릴 수 없는 어떤 영역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적 목소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확산될 즈음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든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IMF 외환 위기였죠. IMF 끝에 중산층이 몰락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비행 청소년들 중에 상습범들이 늘어나면서 범죄가 점점 서구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연쇄 살인 피해자 강호수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 탓이었을까요? 이 시기에 각종 범죄와 함께 사상 초유의 연쇄 살인마들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 영화에서도 흉악범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생겨나죠. 하정우 씨가 연기한 추격자는 살인마 유영철을 모티브로 삼았고, 탈옥범 신창원을 소재로 한 거북이 달린다도 있었습니다. 악마를 보았다에선 택시 연쇄살인마 안남기를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이러한 범죄의 홍수 속에서 공소시효를 앞둔 미제 사건도 영화화되기 시작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살인의 추억이 대표적인데요. 손이 정말 부드러웠어요. 손이 부드러웠다와 같은 범인의 실제 특징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요. 하수구에서 주검이 발견된 이 장면을 위해 실제 장소와 비슷한 곳을 찾아 전라북도에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소품은 물론 범인의 살해 수법까지 현실 그대로를 반영했는데요.